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 막전 막후에는 이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조차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청와대와 당이 대상과 뭐 돈 규모를 두고 엄청나게 설전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거죠. 정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총선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유리하게 바꾸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인 것 같고, 지금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우리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지금 그 경제 관련자들 청문회도 하고 당시에 사법 처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이게 자기가 임기 중에 재정 적자 비율이 너무나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는 정말 불명예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게 함부로 이게 풀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을 풀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저축하고 실제로 아무런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많은 돈을 풀지만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금을 푼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이게 소비로 이어지면 괜찮지만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떤 면에서 부작용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이제 50%에서 최대한 줄이고자 했지만 결국 당 쪽의 사람들, 그리고 당 쪽에 있다가 청와대로 간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는 더 풀어야 된다 라고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제 말씀은 꼭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한테 결정을 맡긴 겁니다. 결국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당의 목소리가 더 먹혔다는 건데, 장혜식 평론가님. 그러면 여기 좀 알려진 바로를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수석이 가세해서 급격히 했다, 뭐 총선을 염두에 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측들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같이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뭐 선출직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두 사람 다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청와대를 떠나서 언젠가든 다시 아마 국회의원 정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정책만 담당하는 김상조 실장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과의 교감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지급 대상을 줄이게 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춰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됐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차라리 더 확대하고 똑같이 주자, 이런 여당의 주장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집권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의 이견이 노출된 건 이번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확대 논의를 두고도 과거 홍남기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글까지 썼었습니다.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은 국가 부채를 문제로 인해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금융 조치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 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당시 당청 간의 파열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었어요, 최 교수님. 근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반대 의견 기록으로도 남기겠다. 최종 부건학교 홍남기 반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책임 소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경우를 얘기하는 거면 저는 이현정 의원이 아까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이런 혼란 없이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고려들과
이제 뭐 여당은 어쨌든 뭐 대상도 확대하고 균등하게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획재정 장관이 적자 부담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예. 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두 개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절충점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아마도 이제 50% 정도만 얘기한 것 같고 그런데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했다는 의견을 좀 남겨달라고 주장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이걸 복지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경제 정책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경기도처럼 저는 현금 좀 절대로 안 돼요. 전자화폐라든지 아니면 상품권 줘서 몇 개월 안에 쓰지 못하면 다시 다 국고로 회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현금을 줘서는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다른 데로 쓰여질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것도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늘 당정청의 막전 막후 소식을 접하고는요. 비난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의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했겠습니까? 이 주제 좀 정리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코로나가 한창 뜨거웠을 때도 방역 전문가에게 이걸 맡겨야 된다는 게 1번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 비상시국에 정말 전쟁 같은 이 경제 상황에도 경제 전문가, 그 유일한 경제 전문가면 홍남기 부총리니까 이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홍 부총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위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최하 위기가 아니다. 또 올 수 있다. 어쩌면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금방 또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부의 재정을 또 더 써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 IMF 때 이현재 경제부총리 또 금융위기 때 강만수 경제부총리 있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선이 굵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 경제통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심을 잡고 이제 당청에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중심을 잡고 나가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알려지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예스맨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 이야기를 하면 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기획재정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정말 기획재정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 부총리도 정말 어떤 한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즉 당과 청와대에 밀어붙이고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나중에 문제될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서 보면 지금 상황은 정말 철저히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고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위기는 아니다 봅니다. 또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단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